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 평온한 수행 생활을 하던 여승수연. 그런데 어느 날 조폭들이 보호비를 뜯으러 절에 들이닥치고 그들과 맞서 싸우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폭 두목 장기태와 수연, 둘 다 같은 백두산 호랑이 문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왜 절에 숨어 스님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왜 조폭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심연사의 종소리가 깊은 산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고찰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대웅전 앞마당에서 빗자루를 든 이수연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26살의 그녀는 다른 스님들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수연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원정 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오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째 수연은 여전히 새벽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되풀이되는 악몽 때문이었죠.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두만강의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어요. 말수가 적은 그녀였지만 전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냈죠. 오전 9시쯤 산 아래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5명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형님, 이런 산골짜기까지 와서 돈을 뜯어야 합니까? 조수석에 앉은 젊은 조직원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뒷자리에 덩치 큰 남자가 그의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냐? 이런 절들이 은근히 현금이 많아. 운전석의 장기태가 백미러로 부하들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스님들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보호비 받아오는 거야. 하지만 장기태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젯밤 꾼 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눈 덮인 산과 호랑이,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차가 심연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절의 고요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마당을 쓸던 수연이 빗자루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여기가 심연사지? 선두에 선 장기태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정 스님이 법당에서 나와 합장하며 인사했어요. 아미타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 우리는 이 일대 상가들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청룡회 소속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저래 시끄러우니 절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장기태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정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희는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이고, 스님도 참,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줄 아시나?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시면 절 안전하게 지켜드린다는 거예요. 조직원 중 하나가 대웅전 계단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 스님, 우리 말이 안 통하나요? 장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원정 스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스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한 달에 5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요즘 절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젯밤에도 옆 동네 절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용으로는 충분했어요. 원정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아, 스님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죠? 조직원 하나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향로를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향로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수연이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5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스님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모습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렀죠.
여기 예쁜 스님이 하나 있네. 조직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희죽거리며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우리랑 차나 한 잔 어때요? 절에만 있으면 세상 구경도 못 하잖아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을 뿐이었어요.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장기태가 갑자기 손을 들어 부하를 멈춰 세웠어요. 그의 시선이 수연의 왼쪽 어깨 부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님복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검은 선이 있었거든요. 너 혹시 장기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화한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군인의 명령조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이고, 스님이 무서워하네. 걱정 마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덩치 큰 남자가 다시 수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남자의 비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은 그를 바닥에 매다 꽂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미친 계집애. 감히 우리를. 세 명이 동시에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북한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는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두 번째는 관절기로, 세 번째는 목 부분 압박으로 차례대로 쓰러뜨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장기태만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왼쪽 어깨를 걷어 올렸어요. 거기에는 수연과 똑같은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심연사 마당을 감쌌어요. 장기태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수연의 눈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묘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설마 너야?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수연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려 했던 이름이었거든요. 도윤. 수연도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그리움, 원망,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원정 스님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 계집애를. 닥쳐. 장기태가 부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 차에서 기다려. 지금 당장. 조직원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장기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나둘 차로 향하며 중얼거렸죠. 형님이 왜 저러지? 저 스님 뭔데? 차 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장기태와 수연, 그리고 원정 스님만 남았습니다. 원정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이분과 아는 사이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던 동료라고,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전우라고, 아니면 한때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사람이라고. 스님,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장기태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원정 스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든 법당에 있을 테니 언제든 불러. 원정 스님이 사라지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장기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는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장기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특히 수연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탈북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는 일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절에 숨어서 도망치기만 하고? 장기태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망치기라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평화. 웃기지 마. 너도 나처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장기태의 말에 수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밤마다 되풀이되는 악몽,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강물의 기억들. 기억나니? 그날 밤을.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 다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의 비밀 훈련소. 그곳에서 서연과 도윤은 처음 만났어요. 둘 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국가에서 선발된 특수요원 후보생들이었습니다. 12살의 서연과 13살의 도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도 서로에게 많은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두 아이였죠. 강 교관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교관은 그들의 멘토였어요. 냉혹한 훈련소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감정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체제에 회의를 품고 탈북을 시도했었죠. 그날 밤 우리가 교관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장기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강 교관이 국경을 넘으려다 발각된 상황. 서연과 도윤은 그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교관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러셨지. 너희들도 이곳을 떠나라.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때 교관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게 기억나. 수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밤 강 교관의 마지막 말들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우리는 총을 쏠 수 없었어 대신. 대신 함께 강을 건넜지. 장기태가 수연의 말을 마저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강 교관은 중국 땅을 밟기 직전 북한 경비대의 총에 맞아 차가운 강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교관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지? 너희는 꼭 살아남아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꿈꿨던 것과 달랐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 취업 사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들. 둘은 점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정착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끊어졌을 때 나는 정말 절망했어. 장기태의 고백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나뿐인 가족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나는 청룡회에 들어갔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거든. 처음에는 심부름꾼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어. 수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장기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는 왜 저래? 처음엔 숨기 위해서였어. 탈북자라는 신분,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 평화라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장기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있어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들을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장기태의 고백이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도 알고 있잖아. 알아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지금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강 교관님이 원하셨던 삶이 이런 게 아니잖아. 장기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승용차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조직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조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청룡의 회장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언제? 지금 출발하셨다니까 1시간 후면 도착할 겁니다. 형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장기태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아, 위험해. 너 여기서 떠나는 게 좋겠어. 왜? 무슨 일인데? 청룡의 회장은 나와 달라.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특히 자신의 조직원이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장기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것이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기태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내가 뭐라고 하든 절대 나서지 마, 알겠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혼자 도망칠 수 없어.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대의 검은 승용차가 심연사 입구에 줄지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뒤에서 내린 남자가 바로 청룡의 회장 김태식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김태식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위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태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김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장기태가 몸을 굳혔습니다. 회장님, 그게 부하들한테 들었다.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김태식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스님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모습에 그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스님 때문인가? 기태야, 내가 여자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장기태가 급하게 대답했지만 김태식은 이미 수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스님, 저희 조직원이 폐를 끼쳤나요? 김태식이 수연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중함 뒤에는 계산된 위험이 숨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수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태식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태가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걸까요? 혹시 스님과 특별한 관계라도? 그 순간 장기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스님과는 아무 관계도. 기태야, 거짓말하지 마라.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장기태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어깨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같은 문신이네, 재미있군. 김태식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장기태와 수연 모두 긴장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오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장기태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김태식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상태였어요. 우연. 백두산 호랑이 문신을 우연히 같은 곳에 새기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기태야, 나를 바보로 보나? 김태식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연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스님,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인가요? 김태식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이 몸을 굳혔습니다. 장기태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냥 보호비만 받고 가면. 닥쳐, 기태야. 김태식의 한마디에 장기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태식은 수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탈북자들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그런데 스님, 당신 보통 탈북자가 아니군요. 아까 우리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솜씨를 봤거든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김태식의 확신을 굳혔어요. 특수부대 출신이군. 흥미롭네요. 우리 기태도 그쪽 출신이거든요. 김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옛 동료인 건가? 로맨틱하네. 하지만 기태야, 내가 이를 소홀히 한 건 변하지 않아. 김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 2명이 장기태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장기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태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직의 규율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스님, 김태식의 시선이 다시 수연에게 향했어요. 당신도 우리 일에 끼어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터전을 지켰을 뿐이에요. 터전. 아, 여기가 당신 터전이군요. 그럼 더욱 간단해지네. 김태식이 조직원들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절 건물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 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화재라도 나면 큰일이겠네요. 김태식의 위협에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절과 원정 스님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만하십시오. 수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요. 오, 스님도 화를 내시는군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우리 기태와 함께 오시면 절은 안전할 겁니다. 안 됩니다. 장기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고 있던 조직원들이 더욱 세게 팔을 비틀었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스님. 김태식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절과 원정 스님의 안전, 그리고 장기태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기태가 갑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던 조직원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서연이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기태야, 내가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네.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수연이 결심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장기태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장기태가 절규했지만 수연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군요, 스님. 그럼 모두 차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정 스님이 법당에서 뛰어나왔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냐? 원정 스님의 등장에 김태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스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들만의 일입니다. 내 제자를 건드리는 일이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원정 스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태식이 위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늙은 스님, 목숨이 아깝지 않나? 그 말에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원정 스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봄이 사라지고 겨울이 온 듯한 차가움이었어요. 원정 스님, 법당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수연아, 부탁드립니다.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원정 스님이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가시죠. 김태식이 다시 말했을 때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김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은 장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선택할 때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아니면 서연아, 이염의 회장님은 진짜 나도 진짜야. 수연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장기태가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던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씨. 수연이 김태식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감히 나를. 저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 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미친 계집애가. 김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수연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찾은 듯 보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수연이 움직였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반격을 가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과 절에서 깨달은 마음의 평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이 연달아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장기태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조직원을 뿌리치고 수연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던 그때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싸우는 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준비됐어? 언제든지.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김태식의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마지막에 김태식만 남았을 때 그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게임 끝이다. 김태식의 손에 든 권총이 수연을 향해 겨눠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식 씨,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웃기지 마. 내가 내 조직원들을 다 때려 눕혔는데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수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태식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죽어라. 그 순간 장기태가 수연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총은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어요. 원정 스님이 몰래 접근해서 김태식의 팔을 쳐올린 것이었습니다. 스님, 수연이 놀라서 외쳤어요. 원정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야. 이제 그만하거라. 김태식이 다시 총을 겨누려 할 때 수연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권총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조직원들도 모두 의식을 잃거나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도윤아, 수연이 장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장기태는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계속 이런 길을 걸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미 선택했어, 서연아. 장기태가 일어나서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청룡회를 떠나겠습니다. 미친놈아.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김태식이 소리쳤지만 장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았거든요. 원정 스님이 김태식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당신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은 원정 스님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감이 서려 있었어요. 너희들 두고 보자. 김태식이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는 조직원들을 깨워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 올라탔어요. 기태야.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장기태의 단호한 대답에 김태식이 차창을 올렸어요. 검은 승용차들이 하나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수연과 장기태, 그리고 원정 스님만 남았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원정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스님 괜찮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기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아, 나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가능할까? 장기태의 간절한 목소리에 원정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야.
몇 달 후 심연사에는 새로운 수행자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법명 자비를 받은 장기태는 매일 새벽 수연과 함께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구나. 어느 날 저녁 촛불 아래서 장기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가 찾던 곳에 도착했어.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벗은 평온한 미소가 피어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 강 교관이 그토록 바랐던 자유. 그것은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심연사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산속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